같은 경우 없어요. 세 개 모두 다른 세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얘를 암기하듯이 얘도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만 읽으며 외워보도록 하자. 시작! 셋다 평행, 둘만 평행, 한 점 만나 각자 놀아. 그림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시작! 셋다 평행, 둘만 평행, 한 점 만나 각자 놀아. 한 번 더. 셋다 평행, 둘만 평행, 한 점 만나 각자 놀아. 외울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요. 예. 자, 요 녀석이요. 자, 요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셋 다 평행해 라는 표현을요 조금 다르게 꼬아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직선 세 개가 주어진 공간을 네 개로 분할해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주어진 공간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분할이 되지. 아, 공간이 네 개로 분할이 되는 경우는 셋 다 평행밖에 없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주어진 공간을요 6개로 분할하는 경우는요 둘만 평행과 한 점 만나의 경우밖에 없어요. 자, 각자 노는 경우는요 공간을 이 평면좌표라는 공간을 몇 개의 공간으로 분할하고 있습니까? 7개로 분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몇 개로 분할이 되느냐 이 녀석의 표현도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래 있는 개념 정리하도록 하자. 자,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문제가 뭐라고 나왔어?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이라고 했어. 세 직선이 삼각형을 안 만드는 경우는 여기에서 한번 불러볼까? 시작! 셋 다 평행, 둘만 평행, 한 점 만나. 이땐 삼각형이 없어요. 근데 각자 노라는 어때? 삼각형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은 셋 다 평행, 둘만 평행, 한 점 만나. 요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 셋 다 평행, 둘만 평행, 한 점 만나. 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바로 이 개념에 의해서 수학 문제를 이제 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기억할 수 있겠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이용해서 아래 있는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보도록 하자. 자, 세 개의 직선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이라고 나왔어요. 우리 얘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해야 돼? 셋 다 평행, 둘만 평행, 한 점 만나. 요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 밟아갈 거예요. 자, 우선 셋 다 평행한 경우에 대해서 셋 다 평행한 경우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어진 식을 관찰해 봤더니 얘는 확정입니까? 미확정입니까? 확정. 확정된 그래프와 미확정 그래프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XY만의 문자로 이루어지면 확정. XY 이외의 다른 문자가 포함되면 미확정이에요. 자, 얘는 확정입니까? 미확정입니까? 확정. 얘는 확정입니까? 미확정입니까? 미확정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셋 다 평행이 되려면 확정된 두 개는 평행이 되어야겠지. 그래서 이 확정된 두 개가 평행인지 알아보고 싶어요. 얘가 평행인지 알아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공식이 뭐였어? 시작!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와 같지 않다라는 식이었어. 그래서 얘를 써봤다? 3분의 2랑 1분의 1이랑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4랑 이렇게 되겠네? 얘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평행이야? 아니야? 아니야. 두 개도 평행이 아닌데 세 개가 평행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아이씨, 없다. 이런 경우는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들어갈 거예요. 요번엔 뭐야? 둘만 평행인 경우를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깨달았지. 얘하고 얘는 평행이 아니야. 그럼 둘만 평행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얘하고 얘하고 평행이거나
얘하고 얘하고 평행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직선과 m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이라는 녀석이 평행이거나 혹은 3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이랑 mx 플러스 2y 플러스 4가 0이랑 평행인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겠구나요. 그럼 이제 만들어 볼까? 시작! n분의 2는 2분의 1은 4분의 마이너스 4와 같지 않다라는 식이 필요하죠. 자, 요거는 분명 같지 않지? 탁월해요. 그러면 이제 얘만 같으면 평행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m은 몇 나오겠습니까? 4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풉니다. n분의 3은 2분의 1은 4분의 마이너스 8과 같지 않다. 자, 얘 분명 같지 않아요. 아주 완벽한 상태. 이제 요 녀석 풉니다. 그러므로 m은 몇이 되면 되겠다? 6이 되면 되겠다라고 해서 m값 2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났지? 세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다. 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 한 점만 나였어요. 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확정된 두 녀석이 지나는 교점이 우연히도 누구 위에 있더라? 얘 위에 있더라.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교점부터 구해볼 겁니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과 3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 두식 어떻게 하면 될까? 빼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0 나오네요. 그러므로 x는 몇 나옵니까? 4. 자, x의 값이 4가 될 때 y의 값은 몇이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얘가 우연히 어디 위에 있다? m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 위에 있다라는 이런 상황 되겠죠? 한 점 만나는. 그래서 대입합니다. 4m 마이너스 8 플러스 4는 0 나온다. 즉 4m 마이너스 4는 0이 나와서 m의 값은 몇이다? 1이다 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문제가 뭐래? 상수 m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4 더하기 6 더하기 1 답은 11이야 라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때? 어렵진 않지. 근데 애들이 잘할까 못할까? 되게 못해요. 왜냐면 이 한 문제를 풀려면요, 요 개념, 셋 다 평행, 둘만 평행, 한 점 만나, 요것도 알아야 되고, 예, 여러 가지 경우도 다 감안해서 풀어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학생들이 못하는 파트야. 그래도 잘 공부를 해두도록 하자.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나와 있네요. 직선, 예, 뭐가 막 나왔어요. 그런데 이 직선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 이때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이 최종 목표야.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조건 항상 몇 개 필요하다? 2개 필요하다. 그래서 봤더니 기울기 2라는 조건과 어떤 점을 지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저 점을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런 표현 외에 윗줄에 굉장히 인상 깊은 수학적 표현이 하나 보입니다. 무슨 표현이 보입니까? k의 값에 관계없이. 자, 우리 이와 같은 수학적 표현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항등식에서 배웠어요. 자, 항등식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x에 관한 항등식은요,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때, 임의의 x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때 x의 값에 관계없이 어떠한 x값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할 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k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을 봤을 때 이거 k의 항등식이구나 라는 내용을 좀 떠올리셔야 돼요.
자, 항등식의 핵심은 뭐야? 죽인다죠. 여기서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K를 죽이셔야 합니다. K를 죽인다. 죽일 때는 어떻게 죽인다고 그랬어? 몰아넣고 죽인다. 그래, 죽일 때는 몰아넣고 죽인다. 다 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 식에서요, 여기저기 널려있는 K를 죽일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죽이려면 집 밖으로 나와야 되지. 어우씨, 막 집 안에 들어가 있네. 다 나와! 라고 해서 뺐습니다. 2ky-3y 플러스 4k-3은 0. 이제 집 밖에 돌아다니면 이제 모이자 라고 해서 k로 묶을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x 플러스 2y 플러스 4가 되고 남은 식 적으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K를 죽이기 위해서 얘가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되면 되지. 그리고 남은 식 그대로 보이면 0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느낌 오시죠? 아, 그렇구나. 얘는 0, 얘는 0. XY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바로 교점이다요. 자, 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이라는 식이 있다. 얘 몇 배 하면 좋을까? 얘하고 연결해서 풀려면 얘 몇 배 하면 좋아요? 2배 하면 좋겠죠? 2x 플러스 4y 플러스 8은 0.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은 0. 두 식을 더하면 y 플러스 5는 0 나오네요. y는 몇이 나옵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오네요. 자, y가 마이너스 5일 때 x의 값 구하면 몇 나옵니까? 6 아니고 6이지. 6. 네. 6 마이너스 10 플러스 4 0. 계산됐어요? 네. 자, 그래서 바로 그 점이 몇 콤마 몇이 됐으니까 6 콤마 마이너스 5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 낼 수 있겠네요. 기울기가 이니까 y는 뭐라고 쓸 거야? 시작! 2x. 근데 x자리에 6 대입했을 때 y가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돼요. 뒤에 몇이 붙으면 된다? 마이너스 10. 17. 아, 네. 2x는 어디서 나와요? 기울기가 2다. 예.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좌표에서 되게 중요한 공식은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하고요, 내분점, 외분점 공식이었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엄청 중요한 공식, 진짜 중요한 공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예. 자, 뭐냐? 점과 직선과의 거리라는 공식이에요. 일명 선생님이요, 점직거라고 부르는 공식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뭐라고 부른다고? 점직거. 느려서 풀면 뭐다? 점과 직선과의 거리예요. 다시 점직거는 뭐의 줄임말이라고? 점과 직선과의 거리예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점이 있어요. 여기 어떤 직선이 있어요. 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봐. 이랬더니까 거리 이러고 거리 막 이러고 구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딱 하나입니다. 이 점에서 직선에 뭘 내린다?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생기는 요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자, 그러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 얘기해 보도록 할 겁니다. 바로 요 공식, 요 녀석 D를 구하는 공식을 선생님이 알려주겠다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이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루트, 예. 여기에 보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일반형의 식으로 나와 있지. x와 y의 개수만 이용해서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루트 속에 이렇게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절대값을 붙이고 난 후에요, 요 식을 집어넣을 건데
이 식의 x 자리에 요 점을 집어넣어야 돼. y 자리에 요 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인데 여기저기 다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너희들이 꼴을 보면 알겠지만 좀 지저분하게 생겼어. 잘 처음 배우는 애들이 못 외우는데요. 못 외우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공식입니다.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이 공식 어떻게 만들어지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페이지 11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 증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증명을 쫙 해놨어요. 옛날에는 이거를 일일이 증명을 하면서 가르쳤다? 근데 단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너무 더럽고 지저분해서. 시간만 낭비였다라는 걸 깨닫고 그 후에 그냥 개념집에 넣어드립니다. 시간이 나시고 학구열에 불타시는 심심하신 분들은 얘를 찬찬히 읽으면서 증명을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점집거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라고 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점집거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자, 외우기 되게 쉬워요. 요 녀석을요 분자 자리에 위치하면서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분모만 좀 신경 쓰면 돼. 그리고 분모도 뭐 이 정도 외울 수 있잖아? 다시 시작! 점집거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마지막 점집거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요,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요, 우리가 보통 직선을 나타낼 때 요런 걸로 많이 나타내잖아. 근데 점직거 공식에서만큼은 요런 일반형의 식으로 나타내야지만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조금 정리해두세요. 표준형의 식으로 나타내면 공식 적용에 불리하기 때문에요. 무조건 일반형의 식으로 바꾼 후에 공식을 적용한다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개념이 정리가 됐을 테고 아래에 있는 개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두 직선이 이렇게 주어졌네? 제목이 뭐가 될 것 같아?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되겠습니다.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어떤 식으로 잡아낼 수 있냐면, 설마 얘가 거리가 될 것 같진 않지. 뭐가 거리가 될 것 같아? 요렇게 생긴 애가 거리가 될 것 같지 않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행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선을 긋건 항상 이 거리는 어떠하다? 같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요,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을요, 어떻게 하냐면 내 맘대로 정하시는 겁니다. 내 맘대로 막 정한 후 점과 점직거 D 해서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다 라고 점직거로 푸는 거예요. 자, 무슨 상황 되겠습니까? 평행한 두 직선 나오면 내 맘대로 아무거나 요 직선 위를 지나는 한 점을 결정해. 그리고 요 녀석과 요 녀석 사이에 점직거만 구하면 게임 끝!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됐죠? 그러면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리도록 하겠다. 풀어보세요. 자, 아래에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답 내셨습니까? 자, 냈어요? 네. 자, 못 내신 분들 뭘 놓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래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되게 쉽댔어. 이미 한 점을 정한 후에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된다고 했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우리는 저 이미의 한 점을 확정할 수가 없는 상태지. 왜? 얘도 미확정, 얘도 미확정인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미지수 m 때문에. 맞습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미지수 m 요거 한 개를 해결해야 돼. 자, 미지수 m을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속에서 식이든 조건이든 하나 찾아내야 되지. 어떤 조건이 내 눈에 보입니까? 평행이라는 조건이 하나 보여요. 평행 한 개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행이라는 말로부터 m을 구할 수 있게 돼요. 자, 평행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떠올려야 되는 개념 한번 얘기해 볼까? 시작!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와 같지 않다. 얘를 당연히 떠올려야겠죠. 그래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의 M은 1 마이너스 M분의 마이너스 2와는 같고 2 마이너스 M분의 M 플러스 3과는 같지 않다입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을 선생님이 풀어봤어요. 나 분수 싫으니까 올려 곱하고 올려 곱해버리면 m-m의 제곱은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나오네요. 자, 결국 이 식 풀면 m의 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는 식이 나오지. 그래서 뭡니까? 2, 1 마이너스 붙여버렸더니 m은 몇이 나옵니까? 2가 나오거나 혹은 m은 몇이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버려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래? m은 0보다 작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확인 사살 해보도록 하자. m이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럼 얘 몇이 돼? 마이너스 1 되죠. m이 마이너스 1이 됐어. 그럼 같지 않지? 얘 괜찮고. m이 2인 경우 한번 보자. m자리에 2 넣으면 얘 몇이 나옵니까? 2 나옵니까? 그죠? 2. m자리 2 놓으면 얘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조건을 달아준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m이 음수라고 했으므로 나는 m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럼 게임 끝났죠. m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런 직선이 하나 나오고, 자, x m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2y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얘는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평행한 상태가 되겠죠. 자, 임의의 한 점 정하도록 하자. 위에서 정할까? 임의의 한 점. 몇 넣을 거야? x자리에 선생님이 아주 쉬운 숫자 놓으면 좋지. 어려운 숫자보다. 뭐 넣을래? 0 넣겠습니다. x자리에 0 넣으면 y 몇이 되면 되겠다? 1이 되면 되겠죠. 그래, 여기에 0,1이 있고 여기에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 선생님 틀렸니? 아니야. 네. 됐니?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나오겠죠. 식 만들어 봅니다. 루트 몇 더하기면? 1 더하기 4. 그죠? 그리고 절대값. 자, x자리에 0, y자리에 1 대입했어. 몇 나옵니까? 5. x자리에 0, y자리에 1 대입해서 5.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 풀면 답 몇 나오겠어요? 루트 5. 왜? 루트 5분의 5 나오지. 얘 5는 선생님이 뭐라고 해석하는 거랬어? 루트 5, 루트 5라고 해석하는 거랬죠. 그래서 루트 5가 답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요, 수학 문제를 풀 때 요런 언어학적인 표현 하나도 허투루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페이지는 알아서 보시도록 하고요. 자, 우리 1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직선과 직선이 있어요. 이때 요 각의 이등분선인, 색깔을 좀 바꿀까? 요 각의 이등분선인 선생님이 요 노란색 이등분선의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싶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우선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 x, y를 가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 x, y를 가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여기에서 무슨 사실을 할 수 있냐면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어떠하다? 항상 같다라는 사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 2번에 적어둡니다. x, y 가정 후에 점짓거는 점짓거야 라고 이렇게 개념을 기억을 해두도록 하자. 자,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각의 이등분선은 x, y 가정 후 점짓거는 점짓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세 번만 읽으면 암기하자. 시작! 각의 이등분선은 x, y 가정 후 점짓거는 점짓거. 한 번 더. 각의 이등분선은 x, y 가정 후 점짓거는 점짓거. 마지막. 각의 이등분선은 x, y 가정 후 점짓거는 점짓거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래 있는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다. 네. 자, 됐죠? 이 아래 있는 문제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고 가르쳤어요? x, y 가정 후 점짓거는 점짓거. 좋았어. 1, x, y 이렇게 가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점짓거 공식을 쓰셔야겠죠. 자, 식 막바로 만들어 볼까? 자, 뭐야? 뭐 더하기 뭐? 시작! 9 더하기 16분의 절대값. 예. x하고 y 대입해버리면 뭐야? 그냥 x, y 대입하니까 식이 똑같이. 자, 3x 플러스 4y 뒤에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4를 써주셔야 돼요. 얘랑 누구랑 같아? 루트 불러볼까? 시작! 25 플러스 144분의 절대값 5x 플러스 12y 마이너스 12랑 같다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 한번 얘기해보자. 얘 몇이야? 계산하면 5지. 얘 계산하면 루트 25니까 5지요. 자, 얘는 루트 169야. 몇이니까? 13이에요. 근데 나 분수 엄청 싫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줘? 5는 여기로 올려버리고 13은 여기로 올려버려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13의 절대값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4는 5의 절대값 5x 플러스 12y 마이너스 12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요 합체해버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이런 개념 배웠죠? 절대값 A랑 절대값 B는 절대값 A, B랑 같다. 맞습니까? 얘도 13이지만 절대값 13으로 해석해도 돼, 안 돼? 되지. 결국 이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절대값 39x 플러스 32, 50인가? 52y 마이너스 52는 절대값 25x 플러스 60y 마이너스 60이다 라는 이런 식이 됐어요. 자, 이제 절대값 떠올려보자. 자, 절대값 A는 절대값 B다 라는 식 나오면 우리 요거 어떻게 푼다라고